6단원이에요.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예요. 인구 이동, 인구 문제 보도록 하죠. 인구 이동의 원인이 뭐냐? 왜 이동하냐 이거죠. 인구 이동이라는 건 거주를 목적으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현상을 인구 이동이라고 그래요. 흡인 요인하고 배출 요인, 그죠? 들어오는 요인하고 나가는 요인이 있어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 요인은 요즘은 뭐예요? 풍부한 일자리는 아니죠. 일자리가 많다고 너네가 그 일 할 거야? 아니죠. 문제는 이거죠, 이거. 돈 얼마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높은 임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높은 임금. 자,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 환경도 좋아요. 우리 살고 있는 이 동네 좋죠. 주거 환경은 그죠? 대한민국에서 손꼽을 정도로 좋아요. 좋은 편이에요. 밀어내는 요인은 이거에 반대겠죠. 그죠? 낮은 임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열악한 주거 환경이 될 거예요. 쾌적한 주거 환경에는 반대잖아요. 그 다음에 정치적, 종교적 박해가 있을 거예요. 자, 국제이동을 볼게요. 국제이동, 우리 그 피난선들 그지 표류한다라고 그러잖아. 피난민들. 그죠? 어디에서 이쪽에서 이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일로 가요. 이거를 건너가는 거야.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는 거야. 알았죠? 자, 경제적 이동을 볼게요. 개발도상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자, 선진국으로 인구 이동이 일어납니다. 개발도상국은 가난해요. 돈을 조금 줘요. 교육도 안 돼요. 정치적인 이동은 분쟁이 잦은 국가에서 난민이 발생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불쌍한 나라죠. 여기 있는 나라죠. 이란 옆에 있는 거죠. 그죠? 불쌍한 나라예요. 이라크. 이 나라 두 개는 미국한테, 미국 진짜 나쁜 나라야. 인터넷으로 좀 찾아봐요. 진짜 나쁜 나라. 진짜. 일본만큼 나쁜 나라예요. 미국이요? 찾아봐, 인터넷으로. 이런 나라들. 공부 좀 해봐. 자, 미얀마, 콩고 민주공화국 다 뭐예요? 내전이 많아요. 내전이 많아요. 그리고 세계적인 전쟁들은요, 다 미국이 다 관련돼 있어요. 아니야, 안 끼는 데가 없어요. 다, 그리고 미국이 다 주도해요. 나쁜 나라예요. 자, 분쟁이 잦은 국가에서는 당연히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거야? 너네, 우리나라 지금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야? 도망가야지. 도망가야지. 막혔어. 일단은 가야지, 그지? 맞죠? 일단은 인천에서는 떠나야 돼요, 빨리. 여기는 폭탄 많이 날라와서 안 돼. 그러면 지도상으로는 갈 수 있는 데는 부산. 거기까지 못 가. 너 먹을 거랑 입을 거 일단 저기 그런 거 가지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야. 전쟁 나면 너네 집에 있는 것밖에 먹을 거 파는 데 없어. 구할 데가 없어. 일단은 내려가야 돼. 바닷가 따라서 내려가야 되죠. 비행기 열렸으면 참 좋은데. 모든 교통수단, 자동차는 못 다녀요. 길 다 막혀가지고 안 돼. 그래서 기름도 없고. 아빠 하루 이틀 운전하면 기름 바닥 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그건 좋은 방법은 절대 아니라는 거. 그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인천에 살지 말고 안전한 데로 어디 요 정도가 아마 제일 깡시골일 거예요. 전쟁 나도 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몰랄 거예요. 알았지? 여기가 안전해요.
여기 여기는 진짜 그냥 다 죽는다고 보면 돼. 여기에 살면 안 왔으면 안 잘했을 텐데. 뭐 여기는 안 돼. 위험해. 알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요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안전하지만 여기로 갈 방법이 없어. 걸어서는 여기가 길도 다 산이라서 이게 안 돼. 그래서 뭐 차선으로는 이 바닷가 따라서 그지 내려가야 돼. 많이 내려가야 돼. 여기까지 내려가야 돼. 충남까지 내려가야 돼. 이게 그렇게 안 멀어. 며칠이면 여기까지 갈 수 있어. 군인들이 100km를 갖다 총 메고 완전군장을 메고 24시간 안에 100km를 가요. 걸어서. 말이 걷는 거지. 거의 좀 마라톤 비슷하게. 그거보다는 약간 느린데 쉬지 않고 계속 걸어요. 그러면 가자요. 근데 우리는 군인이 아니니까 그지 그런 체력은 없고 좀 그거에 두 배는 그래도 두 배는 걸리겠죠, 그죠? 좀 쉬면서 잠 안 자고 한 이틀이면 100km 이만큼은 갈 수 있어요. 그치? 그리고 주로 이웃 국가로 이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웃 국가로 갈 수가 없어요. 어딜 가? 북한에서 쳐들어오면 어딜 가? 아니 비행기 다 중단하지 않나? 그 하늘로 날아가요? 배든 뭐든 안 된다니까. 다 그냥 올스톱이라니까. 전쟁 나면 무슨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자동차를 타. 장난이? 그게 전쟁이야? 그게 되면? 전기도 끊기고 다 올스톱이에요. 왜 끊겨요? 전쟁 나면 뭘 터트려야 되지? 전쟁이 뭐야? 가스? 전쟁이 뭐야? 그 상대국이 항복할 때까지 때려줘야 되겠지? 네. 그러면 제일 쉬운 데를 타격하겠지? 급소를. 어떤 게 급소야? 앞에 있는 거. 전기, 가스, 일단 다 끊어야 되겠지? 방송국, 군대, 그지? 이런 것들이 타겟이야. 근데 그거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바보냐? 다 알지. 원장님이 인터넷으로 찾아도 다 하는 걸 북한에서 모르겠냐? 그것만 여태까지 연구했네. 대통령. 자, 그래서 안 돼요. 우리 뭐 일본이 받아주겠어? 아니요. 다 받았는데 중국이 받아주겠어. 북한 편인데. 국내 이동을 볼게요. 농촌 인구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죠. 이걸 우리 이촌향도라고 합니다. 선진국은요. 쾌적한 환경을 찾아가지고 도시 주변으로 오히려 이동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유턴 현상이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에서 농촌으로 가는 거랑 마찬가지죠. 이걸 유턴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턴 현상. 촌락에서 도시로 이동했던 인구가 탈산업화, 교통의 발달, 그 다음에 도시 지역이 삶의 질이 악화됐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다시 촌락으로 돌아가는 걸 우리 뭐라 그래? 유턴 현상이라고 그래. 자, 우리나라의 인구 이동 볼게요. 일제강점기 때는 광공업이 발달했어요. 북한 지방에. 북부지방이라고 하겠죠. 광복 직후에는 해외 동포들이 귀국해요. 우리 일제시대 때 다 어디로 도망갔겠어? 우리나라 사람들. 러시아 땅 가잖아. 여기에도 갔고 연해주 쪽에도 갔고 여기에도 가서 살고 어디? 우즈베키스탄 저기까지 가서 살아. 우리나라 사람이요? 저기 우리나라 사람이 많아. 러시아 어떻게 가요? 북한 지나서. 여기 간 거는 걸어서 갔던 건 아니고요. 강제로. 여기 가서 살으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일로 강제 이주시켰어. 러시아군은 어떻게 가요? 걸어서 갔지. 북한 지나서요? 일제 강점기 때 북한이 어디 있어? 같은 나라인데. 조선 사람인데. 응? 그러니까 여기가 일본 놈들이 설치니까 여기 가서 살고 여기 가서 살았는데 지금 여기에도 많거든. 여기에서 많은 이유는
옛날에 구소련에서 여기 불법 체류인들 아니야 자기네 나라고 그지? 그리고 여기가 일제 시대 때 여기가 원래는 우리나라 땅, 중국 땅 애매한 지역이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가 애매한 땅이었다고. 소련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에 가서 살고 그래서 이렇게 됐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광복하니까 어떻게 된 거요? 귀국을 했어요. 알겠니? 6.25 전쟁 때는 북한 주민이 월남했어요. 남쪽으로 온 거예요. 넘어온 걸 월남이라고 그래요. 원장님 아버지도 북한에서 태어나셨고요. 고모, 큰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다 북한 연변이 아니라 그 평안남도 쪽이에요. 월남이라고 그러는 거지. 피난 온 거지. 피난. 난 전쟁을 피해서 내려온 거지. 그지? 우리나라에 그런 식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3분의 1도 넘는 거야. 지금 뭐 장난 아니야. 그지? 남쪽으로 피난을 왔어요. 60년대, 80년대 때는 이촌향도 현상이 심화됐겠죠. 그 다음에 취업, 교육 등으로 그 미국 많이 갔잖아요. 그지? 그 당시에 무작정 미국에 갔어요. 뭐 힘든 일 해가지고 그지? 사는 거죠. 자, 90년대 이후에는 일부 인구가 촌락 신도시로 대도시의 일부 인구가 대부분은 아니고 일부 인구가 촌락으로 가요. 신도시로 이동하는 인구의 유턴 현상이 조금은 발생하고 있어요. 부모님들 다 늙으면 시골 가서 산다며, 그지? 그런 말씀 하시잖아, 다들. 그지? 외국인의 국내 유입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민자가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에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조금만 우리나라 그 대도시 말고 이런 작은 도시들 가잖아. 외국인 근로자들 굉장히 많이 살아요. 응? 그리고 여기 바로 1, 2km도 안 떨어진 저 남동공단 가면은 그지 외국인 근로자 가득 차 있어요. 응? 결혼 이민자가 많아요. 결혼 이민자가 많아요. 외국인하고 국제 결혼 있잖아. 그치? 동남아시아 사람들하고 많이 결혼하잖아요. 원장님 어저께 말했던 거에 2탄이에요. 나이가 내가 40, 내가 좀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공장을 다녔는데 뭐 우리나라 여자는 시집 올 것 같지 않고 그지? 40살도 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국제 결혼을 합니다. 그지? 어쩔 수가 없죠. 슬프죠. 응? 많아요. 왜냐면 일자리가 우리나라에 많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이 그런 힘든 일을 하려고 들지를 않아 잘.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 외국인이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공부를 안 한 친구들은 경쟁자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있는 거야. 아주 치열해. 조금만 공부 못하면 외국인 근로자랑 같이 하는 일을 꼭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인구 문제 볼게요. 세계의 인구 성장 볼게요.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 일어났죠.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기술도 발달했어요. 이게 발달하면 생활 수준이 향상됐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균 수명이 증가하죠. 인구가 급증하게 돼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개발도상국의 인구 증가율이 높아졌어요. 세계의 인구 성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자, 선진국들 보면 애들 많이 안 나. 약아져가지고. 근데 개발도상국 가면 막 힘 낳는 데까지 나. 5, 6, 7, 8, 9, 10 막 이렇게. 우리 할머니들 그렇게 낳으셨잖아. 그지? 5, 6, 7, 8, 9, 10 이렇게 낳았잖아. 그죠?
뭐 10남매 뭐 이렇게 최소한 독수리 5형제 정도는 낳아주죠. 최소한 할머니 때들은 맞아? 맞아요. 선진국과 개도국의 인구 문제 볼게요. 선진국은 여성의 지위 향상, 사회 진출, 여자들이 똑똑해지면 애를 잘 안 낳으려고 그래요. 미쳤냐 무슨 짐승이냐 그렇게 많이 낳게 하나만 낳으면 되지. 안 그래? 자기도 자기 인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또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 애에 대한 욕심은 있기 때문에, 그지? 뭐 하나 둘 정도로 자기 그 소득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그지? 하나하나 또는 뭐 여유가 되면 둘 정도 낳습니다. 원장님은 여유가 안 되고 또 애한테 또 사람을 많이 줘야 되잖아. 둘을 낳게 되면 분산된단 말이야. 아무래도 그죠? 그래서 하나만 낳았어요. 응? 없어요. 자, 출산 및 육아 수당을 지급하면 좀 빨리 갔다. 출산 수당을 주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낫겠죠. 돈을 주면. 또 육아 수당도 주면 그지 좀 더 나아요. 또 보육 시설을 확대해. 그러면 아무래도 좀 나을 거예요. 경제 수준의 향상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뭐하지? 이런 거 대책이 없어요. 국민연금으로 그냥 그 국민연금이 나라에서 해주는 거야? 국민들의 혈세를 걷어갖고 국민연금을 걷었으면 그대로 부풀려서 그 국민한테 줘야 되지. 그대로 안 주고 그걸로 왜 불우이웃을 돕냐고. 그럼 돼? 좋아? 기분 좋냐? 그건 국가 세금으로 해야지 국민연금의 재원으로 하면 되냐? 상식이 있다면? 안 되는 거야, 그지? 의료보험도 개인한테, 국민 개인한테 걷어가지고 그걸로 왜 불우이웃 돕기를 하고 있냐고, 이 미친놈들이. 그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알고 있어야 돼요. 잊지 말으세요. 자, 총인구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으면 뭐라고?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화자를 빼야 돼요. 20%가 넘으면 뭐라고? 초고령 사회. 암기하세요. 시험 문제 나올 거예요. 자,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리고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된다고 우리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도 배웠던 거야. 그지? 나라에서 자꾸 뉴스 보면 뭐해? 맨날 비리 이런 것만 있지. 걸린 놈이 그렇게 많은데 안 걸린 놈은 얼마나 많겠어. 응? 그리스가 왜 지금 IMF 돈 꾼 다음에 5년 동안 못 갚고 지금 더 망해가지? 대통령 하나가 잘못 걸려가지고 온갖 비리 자기 측근들이 다 해먹었대. 5년 동안. 나라가 망했어. 우리나라는 그리스랑 차이가 있을까? 비슷해요. 자, 개발도상국 볼게요. 인구 부양력이 부족합니다. 인구를 먹여 살리는 부양한다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게 부족합니다. 인구 부양 능력 부족으로 식량이 부족하고요. 자원이 부족해요. 빈곤 문제가 발생합니다. 도시 문제는 주택이 부족하고요. 교통이 혼잡하고요. 범죄가 증가합니다. 성비 불균형. 남아선호 서상이 있는 아시아 일부 국가. 어떤 나라야? 우리나라. 중국. 우리나라. 여자 100명에 남자 수가 더 많으면 그 남자가
장가를 갈 수 있니? 못 가죠. 자연 상태에서 성비는 102명 정도 된대요. 102명. 102명이면 남자가 더 많은 거지? 맞죠? 너네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경험을 했을 거예요. 남자가 많어, 여자가 많어? 초등학교 반에서 중학교 반 여태까지 봤는데 여자가 많아? 남자. 네. 여자가 뭐? 많아.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네? 너는 그런 반만 다녔어? 몰라요? 남자가 그 뒤에는 남자가 많든 여자가 많든 초1 때부터 여태까지 봐. 여자? 아 남자가 많았어요. 남자끼리 짝꿍 하는. 남자가 많았니 여자가 많았니? 몰라요. 여자끼리 짝꿍하는 거 더 많았는데. 알았어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럴 수도 있죠. 그지? 그 지역에 때마침 그 학교에 그지? 응? 자,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으면 여자를 많이 나겠지, 그지? 결혼 정년기에 배우자 부족 문제로 발생해요. 배우자가 부족하게 돼요. 너네들은 남학생들은 새겨들어요. 배우자가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뭐야? 게다가 공부 안 하면 더 힘듭니다. 외국인하고도 결혼하기 힘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냥 너네가 외국인 근로자 해야 돼요. 변신 외국인 근로자. 다른 나라. 뭐 우리나라에서 취직을 안 시켜주니까 외국인인 척 해야지 뭐. 새카맣게. 다른 나라만 써야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저출산. 결혼 연령이 상승해요. 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왜? 돈이 월급이 100몇십만 원, 100만 원도 안 되고 200만 원도 안 되니까. 2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끼리 남녀가 만나봤자 불행하니까. 그지? 결혼 연령이 상승합니다. 돈을 그래도 좀 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다 직업을 가져야 되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지? 결혼하기 위해서라도 여자가. 그죠? 저출산을 하면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야. 세금도 감소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지 거기에서 세금을 떼잖아. 그지? 너네 세금 내니? 안 내거든 너네들은? 왜? 돈을 안 버니까. 그지? 경제 발전이 안 됩니다. 미래에는 그 나라의 인구가 없으면 경제 발전도 안 돼요. 대책은 어떻게 해야 돼? 장기적으로 그 나라에서 출산 장려를 해야 돼요. 보육시설을 확충해야 돼요. 고령화 볼게요. 저출산을 하면은 비율이 늙은 사람의 비율이 높아져 안 높아져? 높아지지? 그지? 애들이 줄었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지? 늙은 사람이 빨리 안 죽어도 그지? 저출산이거나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 고령화가 될 수밖에 없죠. 맞아? 늙은 사람이 안 죽거나 애가 안 태어나거나 그지? 그 두 가지가 이유예요. 자, 청장년층의 부양 부담이 증가하게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너네가 나중에 너네 부모님들을 부양해야 되잖아. 결론은 나중에. 니네가 무슨 부양을 하겠냐. 돈도 없는데 공부도 안 하는데 무슨 부양을 하냐. 응? 뭐라 그러더라? 오늘 뉴스에서 봤어.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더라고. 캥거루족. 30대가 40%야. 40대까지가 33%고 여자는 훨씬 더 높아. 이게 뭐 하는 애들이냐면 30대 40대인데 엄마 아빠한테 얹혀 살아.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요즘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왜? 이런 문제예요. 결혼도 못 하는 거야. 원래는
서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자립이잖아. 20세 때. 야,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의자 당겨 너. 근데 살기 힘드니까 부모님한테 빌붙어서 사는 거야. 그냥 용돈 타고. 직장도 못 구해. 왜? 공부도 안 했으니까. 이거 교과서에 실릴 거예요, 이제. 심각해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말이 돼? 공부를 안 하니까 이런 거 되는 거지. 너네도 이런 거 될래? 캥거루족? 오늘 뉴스에 나왔어요. 오늘 뉴스에. 자, 고령화는 연금제도랑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해야 돼. 국민연금 이거 없애야 돼. 없애야 돼. 자, 캥거루족 한번 찾아보자. 뉴스에 나왔었어. 너네가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무조건 하기 싫어. 오늘 또 수학에 대해서 EBS에서 수학 전문가들이 와서 수학 공부하기 싫어하잖아. 수포자도 많잖아. 고등학교 때. 그것 때문에 나오던데. 세 번째에 나오네. 취업을 할 수 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거나 취업을 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에게 독립하지 않는 20, 30대를 일컫는 말. 취업난 속의 캥거루족 증가. 뉴스 6시간 전. 20대가 내가 잘못 말했다. 20대가 44%. 나는 부모 곁을 못 떠나는 캥거루족. 여자가 많아요. 캥거루족. 남자는 일찍 방출하네 집에서, 그지? 불쌍해 남자는. 너네는 캥거루 되기가 힘들어요. 한번 볼까요? 와이파이 다시. 우리나라 20, 30대의 상당수가 성인이 돼서도 부모 곁을 못 떠나는 이른바 캥거루족으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성인 남녀 3,5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귀하는 캥거루족입니까? 라는 질문에 37.5%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 가운데 20대가 43.7%, 30대의 33.7%가 자신을 캥거루족으로 분류했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41.9%로 30.8%의 남성보다 많았고 자신을 캥거루족이라고 답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이 68.2%로 가장 많았습니다. 항상 맞죠. 오늘 뉴스에 오늘 뉴스. 캥거루족.